안녕하세요. 리테라이즈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이화여대 정시 전형에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두 개의 동영상에서는 이화여대 2025학년도 이화여대 전반적인 전형의 주요 사항과 변경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 동영상에서는 수시 전형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정시 전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2025학년도 이화여대 입학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동영상이라고 생각하고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시 전형 관련된 주요 사항들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선 수능 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능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른 대학으로 이제 따져보면 그냥 뭐 일반 전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화여대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가군과 나군에서 모집을 합니다. 가군과 나군에서 모집을 하고, 첫 번째 동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시 모집에서 몇 가지 좀 변동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일부 모집 단위. 그러니까 그 모집 단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범대학을 얘기하는데요. 이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 모집 시기가 변동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그래서 기존에 나군에서 모집을 하던 사범대학 모집 시기를 이제 가군으로 이동을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첫 번째 동영상에서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였었냐면, 가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가군으로 이동을 하면서, 자, 초등교육과도 지금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제 모집 시기가 이동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서울 쪽에는 이 초등교육과 관련된 학과를 다 살펴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서울교대 있고 경인교대 있고 이화여대 초등교육과가 있었는데, 이제 서울 쪽에 초등교육만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까지는 서울교대, 경인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 선택지가 이제 이대 같은 경우가 가군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선택지 하나가 이제 더 늘어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가군 같은 경우에는 교원대 초등교육과가 이제 가군에서 모집을 했는데, 어쨌든 여학생들에게는 이제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도 이제 가군에서 모집을 하니까 초등교육과에 대한 어떤 분산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제 뭐 요즘에 교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선호도가 좀 내려간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뭐 초등교사에 대한 어떤 그 진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여전히 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겐 좀 더 기회의 장이 확대가 되었다. 네, 이렇게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원 자격은 뭐 크게 우리가 뭐 살펴볼 필요는 그렇게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형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전형 방법은 수능 100% 일괄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수능에서도 매우 이제 중요한 변화가 좀 있다라고 첫 번째 동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대학 수학력 시험 응시 지정 영역은 있습니다. 근데 뭐 지정 영역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살펴보신 분들, 여기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수학 같은 경우에 2024학년도 기준으로만 따지고 보면 수학이나 탐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과 기하 중 택 1, 그리고 탐구는 과탐만 선택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 2025학년도에는 그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수학에서 확통을 선택해도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탐구에서 사탐을 선택해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말 자연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사탐을 선택을 하고 확통을 선택할 것이냐, 뭐 제가 볼 때 이제
이제 진짜 이건 확률적인 얘기지만 확통을 선택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할 것 같고 탐구 같은 경우는 사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일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이화여대 같은 경우 정시가 좀 그 특이하게 뭐 특이하다면 뭐 특이할 수도 있는데 뭔가 계열별 모집을 하는 그러니까 계열별 모집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광역 모집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뭐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로 모집을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학과별로 모집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열로 이제 지원을 할지 학과별로 지원할지에 따라서는 사실 탐구 영역에서는 조금 선택의 폭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단순히 이화여대의 지금 변동만이 아니라 수학과 탐구에서의 지정 과목 해제는 지금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교들 상당수가 올해 2025학년도에 이 부분에 좀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하고 조금 연동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 과목 전략을 끌고 갈지 이건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제가 실제로 그 선택 과목들 전환해서 그러니까 지정 과목을 폐지한 대학들 그리고 그 대학들 이제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기회가 되면 한번 동영상을 한번 좀 올려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네, 지정 과목이 일단 해제가 되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라고 하는 부분들, 네, 요 부분들 꼭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제 반영 비율인데, 이것도 좀 특이해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가 좀 특이하냐면, 보통 이제 다른 대학들 이제 동영상들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들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능 지정 과목이 자연 계열이죠. 뭐 지정 과목이라고 해봐야 이 폐지가 되면은 보통 수능 반영 비중도 변경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것도 뭐 일부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아예 계열별로 세분화해가지고 반영 비중을 이제 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화여대는 아주 특이하게, 그러니까 이대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하게 수능 반영 비중이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비중은 전년도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정 과목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 비중이 동일하다는 거는 네, 조금 다른 대학교들의 경험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자, 국어, 수학, 탐구, 영어 비중에서 국어랑 수학의 비중이 각각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그 다음에 탐구 비중이 여전히 높은데, 자, 그러니까 뭐 국어 비중도 사실 높죠. 그러니까 수학 비중이 일단 제일 높은 건 사실인데,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탐구 비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사탐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더 높은 가중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기 이제 별표가 체크되어 있는 것처럼 대신 반영 비중을 뭐 원래 25%였는데 이 25%를 바꾼 게 아니라 20%로 낮춘 게 아니라 20%로 동일하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유지를 하면서 대신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과탐을 선택을 했을 때는 과탐 한 과목당 변환 표준 점수의 6%를 가산점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고 일단 조항을 좀 바꿔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부분 가산점 부여 부분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택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을 하면서 변환 표준 점수의 6%를 가산점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정시 모집 들어갔을 때 어떻게 지원할지 조금 바뀌긴 하겠으나 계열 모집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사탐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학과 모집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의예과든 뭐 약학과든 이렇게 학과 모집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섣불리 사탐을 선택하는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워낙 이제 점수대가 이제 높은 학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과탐 선택하는 비중이 좀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열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도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탐을 선택을 하는 대신에 다른 국어, 영어, 수학에서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억지로 뭐 무리하게 과탐을 선택하기보다는 사탐을 선택하는 수험생들도 분명히 나올 것 같다. 네, 요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영어 같은 경우 이제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랑 한국사 같은 경우는 등급별 환산 점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1등급은 이제 100점, 그다음에 2등급은 98, 3등급부터는 갭 차이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영어 관련된 부분들은 해당 점수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등급별로 점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3등급까지 만점 처리를 해준다는 거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4등급까지는 만점 처리를 해준다. 네, 그 뒤부터는 이제 감점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 수학력 시험 같은 경우 계산 방법은 여러분들이 뭐 굳이 계산하지 않으셔도 네, 뭐 이건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예체능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실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실기 관련된 부분은 제가 뭐 여기서 체크할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여기 실기 반영 비중 뭐 40% 2단계에서 단계별 전형을 하는데 2단계에서 실기 40% 비중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 뭐 높은 비중이죠. 그러니까 높은 비중이니까 여기서 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예체능 실기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응시 지정 영역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뭐 크게 다른 거는 별로 없는데 크게 다른 건 없네요. 그래서 국어, 수학 같은 경우 뭐 이미 지정 과목이 다 해제가 된 상태에서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중요한 건 세 개 영역 중에서 반드시 2개 영역 이상 응시해야 된다는 거, 요거는 일단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2개만 응시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뭐 고민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영어 등급별 가산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앞선 수능 일반 전형하고도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이 좀 있으니까, 네, 요 부분들 그냥 뭐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예체능 실기 전형도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지원하시는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 비중이 앞서서 40%보다 더 높으니까, 네, 제가 이제 뭐 왈가불가할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제 기회균형 전형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정원 외로 이제 모집을 하는데, 어쨌든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정시 기회균형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은 농어촌 학생, 그리고 특성화고교 졸업자, 그리고 기초생활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인 등 대상자가 지원 자격 요건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형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 일괄합산, 인문자연계열은 일괄합산, 수능 100% 일괄합산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영예술대학과 체육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선발을 하는데 그리고 실기 비중들이 좀 있는 대학 그 학과들이 있다, 모집 단위가 있다. 네, 요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 수학력 시험 응시 지정 영역과 반영 비율, 반영 점수 및 산출 방식은 일반 전형, 그러니까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앞서 첫 번째 봤었던 수능 전형이거든요. 그 수능 전형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시 과목에 어쨌든 이제 그 기회균형이지만 응시 과목에도 이제 선택 과목에 큰 제한 없이 그 뭐 계열에 상관없이 수학이든 탐구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반영 비율도 아까 이제 인문 같은 경우에 뭐 국어 수학 반영 비중이 높았던 거.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건 수학 반영 비중이 가장 높고 또 그 다음에 국어랑 탐구. 그리고 탐구에 자연계열 지원 시 탐구에는 변환 표준 점수의 6% 가산점을 준다는 이 내용들도 모두 다 동일하니까 그 부분들을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상으로 2025학년도 이화여대 정시 전형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뭐 정리해보자면 결론적으로 올해 이제 이슈 중에 이슈는 결론적으로
수능 지정 과목이 일단은 해제가 됐다는 점. 이게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도 적용이 되고 정시 전형에도 적용이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탐구 영역에서 특히 탐구 영역에서 자연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탐구 영역에서 사탐을 어느 정도 선택을 해줄지, 네, 이 부분들도 한번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대신 이제 과탐 선택 시 자연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과탐 선택할 때 뭐 가산점을 준다는 이 부분들도 우리가 반드시 지원할 때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여대라고 할 수 있는 이화여대의 지원을 고민하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화여대 지원 고민하는 수험생들 올해 마지막에 그게 수시든 정시든 간에 본인들이 원하는 학과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저희 리테라이드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